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5.18 때 전두환의 맹활약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18 당시 헬기 부대에서 탄약 관리 하사로 복무한 최종호 씨가 KBS에 증언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기 사격은 있었다. 전쟁용 고폭탄도 헬기에 탑재됐다. 1980년 5월 22일 경기도 하남 31 항공단에서 코브라 헬기 2대와 500MD 1대가 출동 명령을 받고 광주로 향했다. 당시 31 항공단에서 탄약 관리 하사로 복무했던 나는 갑작스런 출격 명령과 헬기 무장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다. 20mm 전투용 고폭탄 2통 2000발이죠. 그 다음에 보통탄 1통 1000발, 그 다음에 7.62mm 기관총 1통 1000발, 그렇게 나가가지고 전쟁 시에만 쓰는 고폭탄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에 귀를 의심했다.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고폭탄을 왜 내주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아무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탄약 장교가 그랬다고. 며칠 뒤 광주에서 돌아온 헬기는 탄통이 상당 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고폭탄은 손 안 대고 그대로 뚜껑도 손 안 댔더라고요. 그래도 받고 20mm 발칸포 보통탄은 한 200발 정도 줄었고 7.62mm 한 300발 정도 줄었다고.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정보작전과에 가가지고 사인 받아 가지고 제출했는데 항공사격으로 탄피 없으니까 항공사격으로 털어달라고 사인 받아서 다 냈는데 헬기 사격을 끝끝내 부인하는 전두환 씨를 보면서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헬기 조종사들은 자기들이 민간인한테 총 쐈는데 자기가 총 쐈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나오죠. 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KBS는 이렇게 논평을 내놨습니다. 무장은 했었지만 사격은 없었다던 당시 헬기 조종사들 진술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서클이라는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 시민과 신부가 직접 헬기도 봤고 헬기 사격도 보았고 총알 자국도 확인했는데 이미 확정적인 무차별 발포와 학살이 명백한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 심지어 학살된 광주 시민의 시신까지 소각하는 등 시신마저 수백에서 수천 구 사라졌는데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자국민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사찰 미행 협박은 다 드러난 일이지 않나. 그런데 그런 짓을 한 정당이 여전히 설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지지하고 표를 주니 자신이나 가족을 죽인 자에게 충성한 꼴이지 않나. 태극기 틀딱할배라고 하는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mm 발칸포탄약은 어마어마한 무장이다. 그 탄화는 200발 정도 쐈다면 이것은 전쟁터에서나 사용하는 것이고 7.62mm죠. 7.62mm. 예. 7.62mm. 예. 7.62mm. 7.62mm 탄화는 M60 기관총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 실탄의 유력도 어마무시한 것이다. 나는 탄약 검사관 출신인데 이러한 탄약의 성능에 대해 지금도 잘 알고 있다. 실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다음은 여운의 자유라는 네티즌의 한마디. 내 나이 63세다고. 5.18 때 불로동 다리를 지켰었다. 상병이었고 상무대 공병단 소속이었다.
5월 21일 오후 3시에 공수부대들은 모두 철수시키더라. 우리는 실탄도 없는 빈총을 들고 있는데 현 위치를 사수하라더라. 우리 보고 대신 죽으라는 거였다. 군인인 우리가 죽으면 크게 폭도로 광주 시민을 만들려 했다. 공수부대는 광주를 뒤엎어 놓고 일부러 빠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의심을 했었다. 5.18은 전두환 일파가 정권을 잡기 위한 희생양으로 광주를 선택한 거였다고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였다. 다음은 치킨 박사라는 네티즌의 한마디.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 없이는 고폭탄을 절대 모장할 수 없습니다. 내전 중인 나라들도 민간인의 희생이 염려되어 뒤로 미루는 고폭탄과 수천 발의 기관총알 실탄을 무장시킨 건 수천 명을 죽여도 된다는 무언의 명령입니다. 전두환은 진짜 민족의 반역자 맞네요. 이런 자를 단죄하지 않았으니 근해양이 공수부대 촛불 시위 대응을 검토하고 위수령을 내리려 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굴력자의 욕망에 의해 국민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실제적인 징벌 없이는 과거는 되풀이 됩니다. 확실히 단죄하여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 505 보안부대 수사관, 전남북 비상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보위, 특수부 부장인 허장환 씨는 2019년 4월 20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북 특수군 광주 투입설은 사실이 아니다. 전두환 군부가 광주 시민의 투쟁이 공산주의자 또는 이북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공작을 펼쳐왔고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혈 진압을 감추고 지우려 했다. 네. 이 같은 허위 사실로 유혈 진압을 감추고 지우려 했다. 극히 일부가 5.18을 기획 통제 조정했고 이 과정에 모든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이 광주에 집중됐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간첩 광주 침투 시도와 일명 독침 사건 등 광범위한 공작을 군사행동의 정당성과 왜곡 논리의 단초로 삼았다. 또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재임 시절 국보위원장으로 가기 전까지 충성일지를 썼다. 자, 일명 호랑이 일지인 충성일지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1군단 보안부대장인 홍성률 대령은 선무공작대장으로 광주에 투입시킨다. 사태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광주에 상주했던 홍성률 대령은 기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지 감독했다. 5.18은 공작을 규제했던 민간인 위장군인 선무요원들을 포함해 10손가락 내에 있는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통제하고 조율한 것이다. 심지어 5.18 당시 특전사령관을 비롯 각 지휘관들은 12.12 사태 반역 동조 세력 처단 목적으로 보안사의 감시를 받았다. 지만원 씨를 비롯해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이북군 600명 강주 투입설은 터무니없다. 이는 미치광이 같은 소리다. 지만원 씨가 광주에 온 이북 특수군이라 지목하며 증거로 제시한 사진들은 보안사에 보고됐던 사진들이다. 지만원 씨와 면담한다면 단 10분 만에 그의 궤서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다. 지만원 씨는 국론 분열, 지역 갈등 조장뿐 아니라 전두환을 시대의 영웅으로 호칭하며 지도자를 잃어버린 태극기 부대를 자신이 지휘하는 양 정치적 분열을 꾀하고 있다. 이북의 개입을 역설해 민주화 운동 자체를 희색시키기 위한 고도화된 술책이다. 이렇게도 말했고요. 또 5.18의
시작은 5.18의 시작은 1970년 5월 17일 보안사를 옮겨다 놓은 505 보안부대이고 그 끝은 망월묘지다고. 대구 출신으로 1980년 5월 강주의 아픔을 피부로 절실히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상조사위 출범 이후 발포 명령부터 정권 찬탈 기획 등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자,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으로 1980년 5월에 광주에 왔던 신순용 소령도 한마디 합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말도 안 되는 허위다. 강주에 오기 전부터 부대에서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한 폭동, 김대중 내란 음모 등의 정신교육을 받았고 그에 따른 훈련이 진행됐다. 광주에 들어올 무렵부터 북파 공작원들이 침투해서 난리를 쳤다. 북한의 계급투쟁에 동조한 국가전복 경향이 있다는 내용 등의 거짓 정보가 유포됐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대 이동 승인 과정에서도 이 같은 허위사실이 가미돼 신군부가 의도한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광주를 종북 프레임으로 엮어 폭합을 지으려고 꾸민 여론 조작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각 공수부대 임무와 작전 수행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군 경계 체계상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할 수 없고 허위 주장대로 북한이 개입됐다면 당시 군 지휘관 모두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유언비어로 계엄군의 과격함을 조장한 것이다.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 공수부대는 특전사령부와 교신하는 무전기를 따로 썼고 별도로 지시를 받았다.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른 오인 사격으로 계엄군이 사상했고 강주 시민들은 도청 앞 집단 발포죠. 집단 발포. 이게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이루어진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처음으로 무장했다. 광주 시민들은. 이후에 처음으로 무장했다고. 아무런 죄 없이 총탄에 맞아 죽은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광주 교도소 앞에서 시민군 3명을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고. 1980년 6월 4일 주한미 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만찬 자리에서 강주에서 신원미상 시신이 22구 발견됐는데 모두 북한 침투 요원으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런 기밀 문서기로 이게 1980년 6월 17일 건데 이 기밀 문서 기록도 있다. 이 때문에 왜곡의 뿌리가 전씨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도 북한군 투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합니다. 전두환 씨는 2016년 4월 27일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정호영 의원 그리고 고명성 전 3군 사령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정보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 이런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허장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5.18 항쟁 행방 불명자들이나 희생자들 시신의 암매장은 없었고 전부 가매장했다. 암매장과 가매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암매장은 남몰래 시신을 파묻는 것이고 가매장은 통상 전투지역에서 실시하는 매장 방법으로 임시로 매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공수 특전단에서 보안사에 가매장 위치 좌표를 표시해 면밀히 보고했는데 이는 북한의 간첩이 있는지 엄중히 가려내라는 지시에 따라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였다. 간첩 침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전남 도경의 지문 채취 전문 경찰과 함께 감회장된 시신을 전부 발굴했다. 당시 지문 감식관이 장갑 끼고 냄새나 죽겠다고 푸념했다. 100% 지문을 채취했고 발굴한 시신을 다시 매장하지는 않았다. 5.18 단체들이 최근 광주 교도소 인근을 비롯해 안매장 시신을 발굴한다고 유물 발굴하듯이 하는 걸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굴의 지문 채취를 마친 시신은 다시 묻지 않고 광주 통합병원에서 화장 처리한 뒤 유골 상태로 매장하거나 바다에 버렸다. 광주 통합병원에서 시설을 개조해 화장 처리했고 그마저도 한계에 도달해 다 처리를 못하고 유골 상태로 광주 모처에 매장했다. 시신의 수가 너무 많아 일부 시신은 바다에 버렸다. 나머지 시신은 사치가 흐르지 않게 비닐에 싸서 항공기로 모처에 이동해 해양 투기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해양 투기가 인정되던 시기였다. 저는 목숨을 걸고 광주 시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저한테는 내무부 장관 표창을 줘 찢어버렸는데 통합병원 원장은 전두환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훈장의 서열 4번째인 훈장을 받았다. 이는 뭘 의미하겠느냐. 나는 당시 계급이 하위였지만 보직은 중령급이었고 광주 교도소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 광주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엮는 중심에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다고 답변할 수 있다. 자, 허정환 씨는 2019년 5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지문 감식관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 발굴한 시신을 다시 묻을 수 없으니 통합병원에서 화장 처리했다. 통합병원 원장은 전두환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인근 민가에서 굴뚝 연기 때문에 장독 뚜껑을 못 열었다고 했다. 희생자들을 화장한 것이다. 시신을 태우다 모자라서 용량이 넘치니 김해공항으로 빼가지고 해양 투기에 버렸다고 추정된다. 그때 소각한 유골을 광주시 청소부들을 동원해 모처에 매각시키도록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한 급부로 보안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몇 구의 시신을 소각 처리했는지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한다. 다음 허장원 씨의 한마디. 광주 학살의 총 책임 명령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다. 광주 학살의 총 책임 명령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다. 허장원 씨는 홍남순 변호사를 재수사해 행적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1981년 강제 전역을 해야 했고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치러야 했다. 이후 허정환 씨는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은신해 왔다. 전직 보안부대 수사관 허정환 씨와 미 육군 501 정보단 소속 정보요원 김용장 씨는 5월 13일, 14일 서울과 광주에서 5.18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됐고 항쟁 기간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전직 보안부대 수사관 허정환 씨는 502 보안부대에서 한 시신 소각 현장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5월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통합병원 보일러실을 찾은 전직 505 보안부대 수사관 허정환 씨는 벽돌로 가로막혀 있는 한 공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을 소각한 곳입니다. 예, 소각 장소는 가장자리 부분이 적색 벽돌로 이루어진 화덕 모양의 공간이었습니다. 화덕 모양의 공간 옆에는 전기장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화덕 모양의 공간은 보일러실 굴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출입문 한쪽에는 보안 목표라고 붙은 표지문이 붙어 있었고, 과거 근무자들이 주간 월간 목표를 적어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쓰여 있었고요. 그런 보안 문서를 폐기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소각했다는 화덕 모양의 장소 바로 옆에는 3단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서 있었는데, 허씨와 함께 시신 소각을 증언한 미 육군 501 정보단 소속 정보요원 김용장 씨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소각하기 전에 시신을 올려두었던 시설물이라고. 네. 허장원 씨는 2019년 5월 13일, 14일 양일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을 계엄군이 소각했다고 증언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을 군 병원 보일러실에서 소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 통합병원에서 당시 505 보안부대 수사관 출신인 하정한 씨가 소각 장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계엄군은 사망자의 시신을 감회장했다가 다시 발굴해 지문을 채취한 뒤 시신 일부를 이곳에서 소각했다. 이 화덕은 불을 점화하는 데 사용한 전기장치가 있던 곳이다. 외부에 굴뚝재를 청소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 재를 청소하는 곳이면 전기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일부러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다. 굴뚝의 규모가 병원의 규모보다 크게 만들어져 있고 굴뚝의 규모가 병원의 규모보다 크게 만들어졌고, 보일러실 뒤편으로 3중 철책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시신 소각의 정황이다. 군 병원 시설 가운데 보일러실만 유독 군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 보일러실만 유독 군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시신을 몰래 소각하기 위해 외부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허장원 씨와 김용장 씨는 허장원 씨와 김용장 씨는 5.18 당시 광주의 보안사령부에 있던 505 보안부대를 찾아서 당시 사무실의 모습과 용도 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허장원 씨는 2층 가장 안쪽에 있는 보안부대장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 이 보안부대 5.18 당시 광주 보안사령부였던 505 보안부대 그 2층 가장 안쪽에 있는 보안부대장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 사무실 공간, 그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실이 당시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사용하며 5.18을 사전에 기획하고 군사작전 등을 지시한 곳이라고 증언합니다. 최예섭 씨는 살아있을까요? 네. 최예섭 씨 살아있으면 증언 좀 해주세요. 네. 505 보안부대는 5월 항쟁 당시 시민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부대이죠. 네. 자, 이 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최예섭 씨, 이 방송 듣고 있나요? 네, 양심선언 좀 해주세요. 네, 허정환 씨가 이렇게 양심선언 했잖아요. 네, 김용장 씨도 양심선언 했고요. 당신도 양심선언 좀 해주세요. 네, 알았죠? 부탁합니다. 네, 자, 오늘은 5.18 당시 맹활약을 했던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증언들을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허장원 씨의 한마디가 오래오래 남네요. 허장원 씨 한마디. 강주 학살의 총책임 명령자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네. 전두환 씨, 그냥 양심 선언하세요, 이제. 양심 선언하는 게 안 좋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심 선언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리고 전남 도경 지문 채취 전문 경찰 아저씨, 당시 그 장갑 끼고 냄새나 죽겠다고 포념했던 지문 감식관 아저씨, 100% 지문을 채취했고 발굴한 시신은 다시 매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당시 지문 감식관 아저씨, 전남 도경의 지문 채취 전문 경찰 아저씨, 양심 선언해 주세요. 네. 정호용 씨, 고명성 씨, 양심 선언해 주세요. 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양심 선언해 주세요. 네. 신순영 씨도 양심 선언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는 다시는 이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 양심 선언해 주세요. 네. 홍성률 대령님, 당시 선무공작대장님, 1군단 보안부대장님, 부대장 홍성률 씨, 당시 사택감독관으로 광주에 상주했던 홍성률 씨, 살아계시다면 양심 선언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의 자손에게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세요. 예. 자손 앞에서는 떳떳해야 되잖아요. 양심 선언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두환 씨,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양심 선언해 주시고 용서를 비세요. 예. 전두환 씨, 기도할게요. 이상은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5.18 때 전두환의 맹활약상을 살펴봤습니다.